모의고사 문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1번을 풀 건데요. 11번은 작년 3월 모의고사예요. 자,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을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AN이라는 애는 어떤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다 라고 주어졌어요. 홀수예요. 그리고 AN이라는 애는 A25에 포함이 되도록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연수 전체 집합이 여기에서는 전체 집합을 자연수 전체로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집합 AN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AN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럼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쌤 그러면 A1은 1 이하의 홀수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A2는 어떻게 돼? 루트 2 이하의 홀수야. 루트 2 이하면 1밖에 없는 거죠, 홀수는. 그럼 A3또 봤더니 A3이라는 애는 루트 3 이하의 홀수니까 얘도 1밖에 안 돼. 조금 규칙을 우리가 찾기 위해 선생님 처음엔 지금 다 나열을 해주는데요. A4는 루트 4 이하의 홀수야. 그럼 A4는 어떤 거예요? 2 이하의 홀수니까 얘도 1밖에 없어. 그러면 A9가 되기 전까지는 A8까지는 다 1밖에 안 갔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럼 A9는 어때? 루트 9 이하의 홀수니까 그치 3 이하의 홀수는 1, 3이겠죠. 규칙을 우리가 좀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는데요. 여기 9까지 즉 3의 제곱이 나오기까지 홀수는 1, 3이 나왔어요. 그러면 A25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해볼 텐데 일단 우리 A25는 어떤 꼴이죠? 그쵸. 루트 25 이하의 홀수니까 1, 3, 5까지 다 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A26을 보는데 얘도 역시 루트 26 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얘도 역시 135가 돼요. 그럼 우리 규칙을 찾았다. 일단 얘가 어떤 거듭제곱이 되는 애가 나오기까지는 135로 다 되는 거지. 그 다음 거듭제곱 뭐가 있죠? 36이야. A36. 그런데 A36 역시 루트 36은 6이니까 1부터 6 이하의 홀수는 135밖에 없으니까 얘도 135야. 그럼 그 다음 거듭제곱 뭘로 가? 그치. 7의 제곱 49로 가는 거예요. 7, 7, 49. 즉 A49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7 이하의 홀수가 되니까 135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48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A48은? A48은 135가 되겠죠. 그쵸. 즉 A25부터 A48까지는 다 135. 즉 AN이 언제? N이 25부터 48까지 AN은 다 135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48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집합 A는 x바 x-5 곱하기 x-a는 0을 만족시키는 거고 B는 -3, 5를 만족시켜. 그랬을 때 A가 B에 포함돼야 된대.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A 값을 구하래. 양수 A예요, 여러분. 자, 사실은 우리 이거 이렇게 주면 돼. A는 실제로 이거의 해집합이니까 A하고 5가 돼야 돼요.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는 5밖에 될 수 없겠네요. -3이 될 수 없으니까. 이해가나요? A 5 되는 거?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잘 볼게요.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 A, B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조건 가를 볼게요.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 수,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82명. 그리고 두 은행, 자, 나조건
어느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 수와 두 은행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같다. 조건 봤어요? 자, 그때 문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고객 중 A은행과 B은행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구하래. 자, 선생님 이거 도식화 시켜줄게요. 먼저 좀 간단하게 나타내야지 우리가 풀기 쉽겠죠? 일단 은행 A를 이용하는 거 그대로 집합 A,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그대로 집합 B라고 줄게요. 그럼 초기 조건에 의해서 풀이 은행 A를 이용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80. 아이고. 은행 A를 이용하는 사람은 따로 우리가 못 구하죠. 은행 A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은행 B를 이용하는 사람의 합은 80이라는 거를 조건 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은행 A하고 B를 이용하는 사람의 총수는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 35명, 여자 30명이라고 했으니까 총 35 더하기 30이니까 65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짝 선생님이 A은행, B은행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벤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조건 나에서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수, 즉 이 순수한 A이거나 순수한 B를 이용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남자 고객수하고 여자 고객수가 같대. 즉 남자 고객수 X라고 하면 여자 고객수도 X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우리 A 합집합 B 알죠? 그리고 A 더하기 A 집합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0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 N,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명수는 모르지만 얘네를 합한 거, 즉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의 얘네들의 원소 개수를 합한 게 EX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왜? 여기 조건에 의해서. 선생님 저 EX라고 둔 거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교집합 B의 명수를 구하는데 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쵸?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니까 82 마이너스 65 해서 얘가 1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은 어떻게 구하죠? 그쵸?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저 색칠한 부분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따라서 65명에서 17명을 빼면 몇 명 나옵니까? 그쵸? 48명이 나오겠네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게 48명이래. 얘가 뭐가 된다고요? EX가 된다고. 즉 X는 얼마? 24가 나옵니다.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수 24명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랬죠? A와 B 은행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 즉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데 여자 고객 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지금 여자 30명 중에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는 24명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돼? 교집합이 들어가는 여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여자의 명수. 그래서 6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럼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설명을 지난 시간에 안 해줬던 것 같아서 해주고 싶은데 우리 NA 합집합 B 요거 해줄 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요렇게 구했었죠. 이때 A하고 B가 서로가 되면 AB가 서로소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개수가 어떻게 되죠? 교집합 B의 원소 개수 0개가 되죠. 이때 각각의 집합이 서로소일 때에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각각의 원소 개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선생님 한번 설명했었죠. 그래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전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에 이 부분의 원소 개수를 빼는 문제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냐면 선생님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거랑 같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얘를 선생님 이렇게 나눠 썼단 말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이 두 집합은 서로 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혹시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 조금 길어 보이지? 우리 길면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천천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두 집합 A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X는 10 이하의 자연수, B는 어떤 자연수냐면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랬을 때 A는 조건이 집합 A는 X를 포함하고 그리고 X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12개가 나와.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주기만 했다면 좀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힌트로 요 표를 줬어. 우린 이 표에 있는 각각의 이 빈칸들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봅시다. 자, X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이므로 세 집합 A, B, X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때 X를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어떤 부분으로 나눴냐면요. 선생님이 색깔로 표현을 해줄게요. 하나는 X1은 A에서 A 차집합 B 교집합 X를 하네. 요거를 X1이라고 뒀어요. 얘를 X1이라고 두고 또 하나는 A 교집합 B 교집합 X 하네. 얘를 X2라고 뒀어요. 그랬을 때 X는 당연히 X1 합집합 X2가 되겠지요? 그쵸? 그리고 X1 교집합 X2 공집합이겠죠. 서로 소인 집합 두 개로 분해해 줬네요. 집합 X라는 애를. 그랬을 때 첫 번째 1번 볼게요. X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12개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것만 잠깐 볼게요. 일단 A 먼저 구해줄게. A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10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B는 6, 7, 8, 9 해서 10 해서 15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조건에서 A 합집합 B 원소 개수, 즉 A 합집합 X 요거 B하고 X1 합집합 얘가 몇 개라고? 12개라고 얘의 원소 개수가. 그런데 집합 B의 원소 개수 얘 10개잖아요. 10개니까 여러분 요걸로 보자. 요 B 요만큼이 10개야. 그러면 X1의 원소 개수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돼요? X1의 원소 개수는 2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가예요. 가는 2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죠. 그래서 가능한 집합 X1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러분 12개 중에서 선생님 여기 2개 되는 것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X2가 되는 애는 뭐냐면 A에서 B를 뺀 애야. 즉 X가 가질 수 있는 애는 A에서 B를 뺀 애 중 남은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갑니까? 즉 다시 A 차집합 B를 먼저 해서 선생님 집합을 보여줄게요. 일단 A에서 B의 원소들을 겹치는 원소들을 빼주면 B는 6부터 시작이니까 6, 7, 8, 9, 10이 여기서 빼지니까 남는 원소 1, 2, 3, 4, 5가 집합 A 차집합 B의 원소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x1은 당연히 이 5개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개수 나를 구하는데 실제로 얘는 지금 고2 나영에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 OC 요런 기호를 배울 텐데 그럼 쉽게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세줄게요. 여기서 2개를 구하려면 1부터 세주면 되겠지. 어떻게? 1하고 5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1하고 4, 1하고 3, 1하고 2 이렇게 4개 나왔죠? 자, 이제 1이랑 섞이는 건 다 됐어. 2부터 뽑는 거야. 2랑 3 2개 택하거나 2랑 4, 2랑 5 2개 택해. 3가지가 있어. 3이랑 4, 3이랑 5 2가지 선택할 수 있지. 2개. 다음에 마지막 4랑 5 이렇게 선택하는 거 1가지. 그래서 총 10가지의 가능한 가짓수가 있겠네요. 10개.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집합 x2는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므로, 그치? x2는 A 교집합 B 요 애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얘의 부분 집합이므로 가능한 집합 x2의 개수. 그러면 우리 이걸 x2의 개수가 가능한 걸 구하려면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교집합 B 뭐 있었어요? 그쵸? 6, 7, 8, 9, 10이 있었죠. 자, A 교집합 B가 6, 7, 8, 9, 10이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로 만들어지는 가능한 부분 집합의 개수 뭐가 있어?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그치? 각각을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니까 2에 5제곱계에서 몇 개? 32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 구했어. 그래서 각각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합 x 전체 개수는 각각의 개수를 곱해서 10 곱하기 32를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PQR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P는 2였고요. Q는 10이었고요. R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수를 다 더해주면 44가 나와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 전체 집합 U는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A는 U의 부분 집합으로 4의 배수래요.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4, 8, 12, 16, 20이 있겠네요. 또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12의 약수니까 1, 2, 4, 5, 10, 20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A 여집합,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래요. 뭐 써줄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나오겠네요. 그쵸? 굳이 이 가로를 써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뭐랑 같아? 그치? A 차집합 B랑 같다. 즉 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준 것과 같아요. 그럼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나요? 구해볼까요? 4 같이 들어있고 20도 같이 들어있네요. 4하고 20. 그 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없죠? 그러면 A에서 4하고 20을 빼주니까 남는 원소는 8, 12,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은 8, 12, 16이니까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다? 36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 봤더니 얘는 전체 집합은 이렇게 주어졌어.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런데 AK를 이렇게 주고 B를 이렇게 줬어. 어려워 보여. 하나하나 봅시다. X인데 이 X는 어떤 X냐면 X하고 Y-K를 곱해서 30이 돼야 돼. 근데 Y는 또 전체 집합의 원소고 이 K는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 역시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Y-K하고 X하고 둘 다 어때야 돼요? X하고 Y-K는 일단 둘 다 30의 약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X도 우리가 전체는 지금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X도 20보다 작고 20의 이하가 돼야 돼요.
y도 역시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얘도 20보다 작은데 거기서 또 자연수를 계속 빼주니까 y-k도 역시 2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이해 가죠? 그러면 30의 약수가 되는 거를 확인하는 표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즉 x랑 y-k를 곱해서 30이 되는 걸 알아볼 건데 30의 약수는 1부터 있는데 얘가 1이 돼버리면 x가 30이 되죠. 그러면 전체 집합 벗어나서 안 되겠죠. 따라서 뭐부터 써주면 되겠어요? 그쵸. y-k가 2부터 써줄게요. 2일 때 x는 15가 되고요. 그 다음 y-k가 3일 때 10이 되고 그 다음 5 그럼 6 그 다음에 y-k 6일 때 x 5가 되고요. 10일 때 3이 되고요. 15일 때 2가 되겠네요. 요렇게 서로 짝이 지어지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얘는 이런 스타일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겠어. 그리고 나서 AK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보는 거야. AK는 요 X의 집합이기 때문에 AK는 이 X들로 구성된 애들이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표를 봤더니 AK라는 애는 2, 3, 5, 6, 10, 15의 부분 집합이겠죠. 이 원소들로 구성된 애들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집합 B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B는 어떤 원소들의 집합이냐면 30에서 X를 빼고 5로 나눴더니 얘도 역시 전체 집합의 원소래. 근데 30은 5의 배수니까 6이야. 그럼 X도 뭐가 되면 돼? 그렇죠. X도 5의 배수가 되면 돼요. 그쵸? 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 5의 배수들을 B의 집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5, 10, 15, 20 요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원소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AK-B, AK 차집합 B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AK 차집합 B는 당연히 AK의 원소들 중에 교집합한 원소를 빼주는 건데 AK 교집합 B는 당연히 뭐의 부분집합이 되냐면 50, 15를 부분집합이 되니까 얘네들을 빼준 거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즉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은 2, 3, 6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AK에서 남는 게 지금 2, 3, 6인데 2가 AK의 원소가 될 때 이때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AK가 2가 AK의 원소란 얘기는 X가 2란 얘기겠죠? 그쵸? 왜냐면 AK는 이런 X들의 모임인데 2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는 얘가 2일 경우를 봐주는 거예요. X가 2면 Y-K가 뭐가 돼요? 그쵸, 15가 되는 거죠. 그런데 Y는 그럼 15 플러스 K인데 아까 선생님이 Y-K도 2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얘는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가 뭐가 되면 돼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쵸? 두 번째 3이 AK-B 여기 AK 차집합 B라고 써줘야 돼요. 3이 AK 차집합 B에 들어갈 경우를 봐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도 역시 X가 3일 때 Y-K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Y는 K 플러스 10이 되고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는 어때요? K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요 결과가 나오겠네요. 세 번째, 이번엔 6이 AK 차집합 B에 들어갈 때 얘는 어떨 땐가 볼게요. X는 6이에요. Y-K가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돼. 그럼 똑같이 Y는 K 플러스 5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3번의 이 사실에 의해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쵸.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떤 애가 되냐면 얘는 그쵸 2, 3, 6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K가 5보다 작거나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3을 포함하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 6을 포함하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경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2, 3, 6이 다 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K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나요? 그쵸. 10보다 작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 3이랑 6만 포함이 되겠죠. 이때는 3과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K가 선생님 뭐 해주는지 알겠죠? K가 이번에는 1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봤더니 A, K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만 들어갑니까? 6만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되냐면 문제 보세요.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하나가 돼야 돼. 이거 하나 되는 경우 6. 얘죠. 즉 K가 언제일 때? 1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따라서 K는 뭐부터 뭐다? 11, 12, 13, 14,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는 5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또 해줬는데 이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개 문제 풀어줬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할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시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대. 그런데 토요일에 시청한 학생 25, 일요일에 시청한 학생 17명.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적어도 한 경기를 시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네 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필요한 조건을 밑줄을 긋고 도식화 시켜볼게요. 봅시다. 학급 학생 36명이 전체 명수가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토요일에 시청한 학생의 집합을 A, 일요일에 시청한 학생의 집합을 B집합이라고 둔다면 NU는 36, NA는 25, NB는 17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적어도 한 경기를 시청한 학생 수. 얘들아, 적어도 한 경기를 시청했다는 얘기는 하나를 시청했거나 2개를 시청한 경우겠죠. 즉 제가 말하는 건 어디의 영역이냐면 전체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명수겠죠. 그쵸? 즉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 모두 시청한 학생 수. 둘 다 신청한 학생 수면 여기겠죠. 여기에 최소값이래. NA 교집합 B의 최소값. 이거 그럼 뭐랑 같아요? 그쵸. 잠깐. 우리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인데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즉 얘가 최소가 될 때라는 거잖아요. 즉 같은 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복습 잘 했으면 이거 이해가 잘 갈 텐데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라고 했죠?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는 그쵸. 얘네가 전체 집합이 될 때가 최대겠지. 전체 집합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36일 때 최대가 되겠네요. 얘가 즉 M이 되는 거야. 그러면 36은 NA 몇 명이었죠? 25명 더하기 NB 일요일이니까 17명이고 이때 최소가 되는 M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M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네 두 개 더하면 42니까 m은 6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두 개 합치라고 했죠. m 더하기 m은 36 더하기 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할 때 선생님이 중단원 문제 풀 때 설명 자세히 해줬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 겸 다시 한번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문제. 이것까지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되게 복잡해 보여. 전체 집합 U에 대해 세 부분 집합 A, B, C를 이렇게 줬대. 이와 같은 집합을 찾으래. 그럼 우리 이거 막 조작을 해서 이어줘야 되겠죠.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먼저 정리를 해주는데 합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어. 연산이 다른 게 왔어. 뭐 써주고 싶어? 분배 법칙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B랑 B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 써줄 수 있겠죠? 분배 법칙 써주면 어떻게 돼요? B, 교집합, A,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쵸? 얘네 분배하면 결국에는 선생님 저기 잘못했네. 선생님 지금 이거 기호 잘못 썼죠? 여기가 합집합이 오고 여기가 교집합이 와야 되네. B 합집합, A 교집합, A 여집합이네. 그럼 이거 분배하면 이 식과 같아지는 거 보이죠? 교집합.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얘를 보는데 일단 여기 전체에 여집합 기호가 붙어 있어. 그럼 이거 먼저 풀어주고 가야겠죠. 그쵸? 그럼 한번 그냥 더 써줄게요. 얘를. 자, B의 여집합, 교집합 C, 합집합. 이거 여집합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의 교집합은 뭐가 나와요? 그렇지, 얘 공집합이죠. 그럼 쟤는 비합집합, 공집합, 위의 식은 이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교집합, 요걸 볼 거야. 여러분 이거 뭐 해주고 싶어요? 그치, 얘도 역시 B의 여집합이 있어. 그리고 교집합, 합집합이야. 그렇지. 얘 역시 분배 법칙 써줄 거예요. B의 여집합으로 해주고 B의 여집합, 교집합, C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면 분배 법칙을 해주면 위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B하고 공집합, 합집합 하면 뭐가 돼요? 그치, 그대로 B가 나오죠. 그리고 또 봤더니 C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그럼 얘 뭐 돼요? 그렇죠, 전체 집합 U가 되죠. 즉 위식은 교집합의 B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이다. 그럼 여러분 또 요거 왔네요. 여러분 B의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누가 더 작아? 포함관계 성립하죠? 그럼 작은 애가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포함관계가 성립할 땐 그렇죠. 그럼 B의 여집합이 되니까 비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오겠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공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와 같은 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분배 법칙 써주고 결합 법칙 써주고 그쵸? 또 뭐 써줘? 드모르간 이런 법칙들을 써주고 있어요. 이런 거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개념 요거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 요거 많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문제 풀면서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